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전략 정책이 눈에 드러났습니다. 그냥 쉽게 드러났어요. 쉽게. 예.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계속 해왔던 거 있잖아요. 통합재정수지가 아니라 관리재정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 3% 정도 적자를 내자 하는 거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 룰을 따랐습니다. 어저께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있었거든요. 그 재정전략회의에서 말입니다. 사실상 마이너스 3%의 룰을 법제화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예, 나라 빚을 많이 안 늘리겠다. 최대한 줄이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말입니다. 관리재정수지 마이너스 3% 룰은 불문율처럼 되어 왔어요. 불문율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가 이거 그대로 깨버렸어요. 그대로 깨버리고 말입니다. 그야말로 현금살포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보면 지금 2022년 현재가 마이너스 5.1%예요. 마이너스 5.1%. 충격적이라는 거죠.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거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게 장난이 아니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나라 살림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거들났죠. 거들났습니다. 2022년 올해 실제 나라 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 수지가 마이너스입니다. 110조 8천억 원이나 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빚덩이지 빚덩이. 빚덩이지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해 예산이 올해 예산이 여러분 607조 7천억 원입니다. 607조 7천억 원인데 거기에 6분의 1이 넘는 돈이 적자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거는 여러분 진짜 꼼꼼하게 사는 이 뭐 가게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보면 저 나라 망했어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수치예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나라를 망쳐들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망쳐들게 만들었느냐. 여러분 보세요.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쓴 돈만 415조 5천억 원이에요.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뿌렸습니다. 도대체 이 돈 누가 가져간 겁니까? 노무현 정부 때만 하더라도 143조 2천억 밖에 안 됩니다. 이명박 정부 때 180조 8천억 밖에 안 됩니다. 박근혜 정부 때 170조 4천억 밖에 안 돼요. 전부 다 위기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카드 사태가 있었고요. 이명박 정부 때는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남유럽의 재정 위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있었다고 415조 5천억 썼다고요? 이것은 여러분 결국 표가 뿌린 거예요. 미친 짓을 한 겁니다. 미친 짓을. 제가 오죽했으면요. 이거는 망국죄다. 망국범죄다. 망국적 범죄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돈을 이렇게 풀어쓴 정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동안 모든 정부들이 아껴 쓰고 모아놨던 돈을 한꺼번에 다 털어쓴 거예요. 사실 산업화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베이비 부머 세대들 밥 안 먹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벌어서 산업화에 성공시켜 놨더니 엉뚱한 X가 나타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퍼쓴 결과입니다. 그러니 나라야 빚이 뭐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신용을 했어요. 쇼를 했어요. 쇼. 이 쇼예요. 이 쇼. 한국형 재정 준칙을 정한다면서 별 쇼를 다 했습니다. 별 쇼를. 그것도 2025년부터 적용한대요. 2025년부터. 2025년이면 자기네들이 통제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니잖아요. 웃기는 짜장들이죠.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돼요. 게다가 국가 부채 비율을 60%로 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통합재정수지 비율입니다.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 유지하죠. 꼼수도 이런 꼼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통합재정수지라는 게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이나 이런 걸 다 포함시킨 숫자거든요. 건강보험공단이야. 계속 매달 돈을 받아가잖아요. 국민연금도 매달 받아가니까 계속 돈이 쌓이는 곳이에요.
근데 그 돈이 말입니다. 나라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다. 예. 그거는 건강보험으로 써야 되고요. 또 국민연금으로 써야 되는 돈이에요. 예. 그런데 그거를 포함시켜서 통합재정수지로 해서 3% 하겠다. 통상적으로 말입니다. 통합재정수지를 하면요. 예. 관리재정수지보다가 한 2, 3% 적어요. 적어요. 예. 그래서 꼼수를 그렇게 쓴 거예요. 사실 유럽은요, 여러분, 이게 적립식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요, 예, 건강보험을 낼 때 매달 일정 비율을 내잖아요. 국민연금을 낼 때 매달 일정 비율을 내잖아요. 적립식이 되니까 돈이 쌓이는 거예요. 유럽은 이게 아니거든요. 유럽은요, 그때 걷어서 그때 해결합니다. 그해 걷어서 그때 그해 해결한다고요. 적립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럽이 예, 통합재정수지를 선택하니까 우리도 통합재정수지를 선택해야 된다. 진짜 웃기는 일이죠. 이게 국민들이 알면 국민들이 몰라서 이거 이야기를 못했을 뿐이에요. 예, 저는 문재인 정부의 꼼수가 진짜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2025년이야. 그러니 얼마나 심각하다 이걸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요. 예, 여러분 관리재정수지를 5% 내로 만들겠다. 죄송합니다. 3% 내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행 시기는 언제라고요? 내년입니다. 내년. 네, 내년. 당장이에요. 당장. 내년 예산부터 바로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이 7월이니까 벌써 예산 짤 시기거든요. 예, 9월쯤에는 국회에다 제출해야 되니까 지금 예산 짤 시기인데 이미 말입니다. 거기에 적용해서 예산을 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건전재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는요. 예, 지금 국가 부채 비율이 문재인 정부에서 50%가 넘어섰는데 아마 좀 줄어들겠죠. 그러나 워낙 법제화로 돈을 하도 많이 뿌려놔서요. 이거 줄이는데 한계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요. 최대한 줄여서 예, 윤석열 정부가 끝날 때는 50대 중반 정도 50대 중반에서 맞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0대 중반에서. 잘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작에 했었어야 되고요. 진작에 말입니다. 법제화를 했었어야 돼요. 그러면 어느 대통령이 되더라도 말입니다. 법 때문에 함부로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번에 중국의 어떤 돈풀기 정책 저는 보고 실제 깜짝 놀랐어요. 전 세계가 코로나 위기 때문에 돈을 다 풀었는데 중국만 가장 적게 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에 와서 조금씩 더 풀고 있어요. 지금에 와서. 왜 우리는요. 예, 왜 우리는 예, 독립적이고 또 대한민국만의 경제정책을 취하지 못한 걸까요? 저는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도대체 예, 문재인 정부에서 독립적인 경제정책이 뭐가 있나? 우리만의 특화된 경제정책이 뭐가 있나 들여다봐도 볼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앞으로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진짜 대한민국다워지려면 대한민국이잖아요. 그죠? 대한민국다워지려고 그러면요. 예, 바로 우리만의 경제정책을 가지고 예, 전 세계 패권 국가들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까지 와야 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을 만들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 가장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예.